여러분, 요즘 원달러 환율이 진짜 장난 아니죠. 수시로 지금 뭐 펑펑 떨어지는 것 같아요. 펑펑.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환율이 1000도 깨져서 900선까지 내려간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900선까지 간다. 이게 900선까지 가면요, 과연 우리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요, 환율이 10원이 오르잖아요. 10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10원이 떨어지는 거죠. 10원이 떨어지면요, 적어도 4천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해요. 4천억 원의 적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3월 19일 날 1285.7원이었습니다. 달러당. 근데 12월 4일 날 1082.1이에요. 그야말로 최악이죠. 2018년 6월에 1083.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 겁니다. 환율이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죠. 춤을. 그야말로 우하향 곡선이 거의 절벽이다시피 3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일단 왜 환율이 떨어지는지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 생존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환율이 왜 떨어질까요?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 달러 지표를 나타내는,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주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100이 되면요, 주요 6개 통화하고 달러 가치가 똑같다는 거고요. 100m로 떨어지면 달러가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90.71까지 떨어졌어요. 90.71. 90.71까지 떨어지면 달러의 약세가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떨어졌습니다. 역대급이라고. 9월 25일 날 94.64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제는 90.71까지 떨어졌으니까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달러 약세가 계속될까요? 이것은 미국이 돈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3조 달러. 지금요 적어도 1조 달러 가까이 지금 민주당이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1조 달러 더 풀어서 적어도 2조 달러 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넘쳐나는 거예요. 미국에. 워낙 달러를 많이 풀어대니까 달러가 넘쳐나는 거예요. 달러가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의 여유가 있으면 시장을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내가 돈 더 벌 곳이 없을까? 그렇게 미국에 있는 자산가들이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의 다우산업지수는 너무 많이 올라갔네. 심지어 거품이 꼈다고까지 하네. 이거 불안해. 게다가 부동산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미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우리나라만큼 강하지 않거든요. 그냥 월세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안 되겠어. 차라리 안전자산에 들어가 볼까? 안전자산에 들어가니까 안전자산도 지금 금이나 채권도 떨어지네. 안 되겠다. 해외로 나가자. 지금 돈이 많으니까, 돈이 넘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해외 어딘가로. 그 해외 어딘가로가요.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지금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11월 달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브라질이나 심지어는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까지 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고위험이 있으면 하이리턴,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번다.
예. 그런 생각으로 지금 돈이 신흥국으로 계속 몰려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게도 돈이 들어오는 돈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만 원화로 따졌을 때는 7조 원 가량이 들어왔어요. 7조 원이 넘어섰죠. 11월 달에만. 그러면 그 7조 원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 주로 달러를 사죠. 주식을 사죠. 아니면 채권을 삽니다. 왜 이들이 아니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낮은데 왜 이들이 돈이 들어와서 살까? 간단합니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왜 더 많이 오르느냐? 아니 코로나 백신이 나와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수출 강국이야.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까지 집단 면역만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 기업들 수출 엄청 할 거야. 그러면 사야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또 하나 지금 쉽게 말하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굉장합니다. 10월 달만 하더라도 116억 6천만 달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상수지 흑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야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훌륭하고 수출을 잘하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에 투자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채권도 사들이는 거예요. 채권도. 채권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적자 국채를 굉장히 발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주식시장의 양이 많죠. 그러나 채권시장도 적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신흥국으로 달러가 몰려온다고 쳤을 때 그들이 갖고 들어올 땐 달러를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공급 요인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여기다가 경상수지 흑자까지 커지니까 이게 달러 공급 요인이 두 가지가 수출해서 달러 결제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와.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많이 갖고 들어와. 쉽게 말하면 큰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예요. 달러 공급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경상수지를 흑자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미국에 있는 자산가들 투자자들이 달러를 많이 갖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은 늘어나요.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원화로 달러를 샀을 때 공급이 천지니까 어떤 친구한테는 옛날에는 1200원 줘도 안 판다 하는 친구들이 요즘은 야 1000원 줄게 팔아라. 뭐 이렇게도 판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빨리 팔아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더 빨리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 풍부해지고 게다가 우리는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미국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더 잘 돌아가니까 유럽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야 이거야말로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지금 더 많이 떨어질 거다 하는 게 원달러 환율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박살납니다. 단지 좋아지는 것은 이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1.31%나 올랐습니다. 1.31%면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3월 19일 날 1457.64였는데 12월 4일 날 2731.45예요. 이거 3천 간다는 이야기가 수두룩할 정도예요. 그만큼 신흥국에 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다가 중국이 게임까지도 지금 한한령에서 해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폭등하고 있는 게 폭등이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자산시장에 투자하니까.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 주가가 오른다고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또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달러의 공급은 많아지고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달러의 가격은 점점 떨어진다. 이게 지금 현재 보는 시각입니다. 오죽했으면 천이 깨진다는 말을 쉽게 나오겠습니까? 천이 깨진다는 말. 900대도 머지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자동차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동차. 또 어려워지는 데가 조선이에요. 주력업종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또 어려워지는 데가 중공업이에요. 중공업도 괜찮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포크레인이나 휠 로더나 뭐 이런 것들도 잘 팔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팔리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그만큼 한 차선이 오는데 우리가 수주한 걸 생각해 보세요. 수주한 거. 배를 수주한다. 이러면 수주하면 달러로 대부분 수주를 하거든요. 달러를 갖고 돈으로 바꾸니까 형편없이 낮아요. 환차선이 엄청난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유리한 건요. 철강 같은 경우는 철광석이 이제 주 원료잖아요. 그죠? 철광석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달러가 약세니까 거기서 조금 이득을 본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주력 산업 반도체는 빼고요. 반도체는요.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어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요. 이 반도체 장비나 또 원재료나 이런 것들 다 해외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수입해 오니까 수입 단가가 굉장히 싸진 거예요. 달러가 싸지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게다가 이 반도체 수출이 중국 쪽으로 많잖아요. 근데 위안화가 지금 강세잖아요. 원화가 더 강세예요.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강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쪽으로 우리는 수출을 또 많이 해. 실제 9월 말까지인가요? 보면 2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수입 전체 비중이 26%예요. 그러니까 수출함으로써 우리는 위안화로 결제받은 것은 유리하다. 위안화로 실제 중국하고는 결제하는 게 많고요.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는 반도체는 괜찮다 이렇게 보지만 나머지 주력업종들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달러가 이미 중소기업을 고사시킬 만큼 왔다. 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1100선이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려간 걸 보면 1100이 뭡니까 벌써.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1100은 완전히 깨진 거는 당연하고요. 1082.1이에요. 1082.1. 그러면 중소기업은요.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악소리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와중에 지금 정부는 기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업은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웠고요. 이들에게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주 52시간제 도입된다는 것. 여기다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또 기업을 때린다는 것. 그럼 과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까요, 여러분? 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안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더 많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도 않을까. 그런 두려움까지 저는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달러는요.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지금 현재까지는요. 코로나19의 통제선을 넘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최악의 국면으로 갈 거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해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하루에 신규 확진자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당분간은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가 계속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달러는요.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요즘 경제가
이 거품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2001년에 IT 거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닷컴이라고 해서 닷컴이란 말만 붙이면 그야말로 투자를 받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실적하고 상관없이. 예,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IT 거품, 예,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도 거품 경제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제일 유리한 것은요. 예,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그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 현금을 쌓아놓자. 지금 대기업도 쌓아놓고 있는 판이니까요. 예, 그런 준비가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